당시 이제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 나라가 이제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왔고 네. 유럽은 초토화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는 독자적인 이제 핵 개발에 대해서 되게 찬성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이 막 진행이 될 것 같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야 조용히 그냥 있어야 될 남미가 뭐 저렇게 자꾸 뭘 하겠다고 나서느냐. 좀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중미와 남미는 언제나 이제 뒷마당이죠. 그냥 조용히 별탈 없이 이렇게 있기만 있으면 되는지 뭔가 막 자기들끼리 너무 앞질러 가거나 튀어오르는 것, 특히나 이제 브라질 정도에 되는 덩치가 있는 이 나라들이 뭘 해보겠다 그러면 불편하죠.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이제 네. 두트라 대통령한테 네.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새로 뭐 해보려고 한다며. 꼭 할 거야? 꼭 해야 되겠어? 꼭 해야 되겠어? 그렇게 되면 글쎄 뭐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세계 어떤 나라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어디로 또 저희가 날아가 봅니까? 예, 저희가 좀 추우니까 네. 이제 추워지고 있죠. 이제 좀 반대, 좀 따뜻해지고 있는 나라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남반구로 갑니까? 남반구입니다. 네. 남반구에서도 이제 남미에서 가장 큰 브라질. 예, 브라질. 삼바에. 브라질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다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큰 나라에 제가 자신이 잘 없어서 왜요? 너무 커서 너무 크니까. 네, 너무 커서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그렇고 주제도 네. 되게 많고 또 하겠네요.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 경제, 특히 이제 정치랑 사법 시스템이 네. 되게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복잡한 면들이 많아요. 브라질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브라질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주제만 선정을 해주신 겁니까? 예, 뭐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절대반지라고 제가 부르는 이 핵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또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 브라질도 있었지. 브라질이 있어요? 브라질 현재는 이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지만 네. 핵무장을 하겠다 또는 원자력 잠수함을 갖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은 되게 길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핵 개발은 거의 그러니까 그걸 개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뭔가 그런 거를 해봐야 되겠어라고 생각한 거는 1940년대, 50년대. 40년대, 50년대요? 예. 브라질이? 예, 브라질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잊어먹고 있다가 한 2주쯤 네. 전인가요? 이코노미스트지를 이렇게 보는데 네. 그 브라질이 호주보다 더 원자력 잠수함을 먼저 가질 수 있다. 호주는 곧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어떻게 우리 한번 가져볼까? 네. 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랑 같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나라고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어요. 조용히. 핵잠을? 네, 조용히 하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제 뭐 계속 간다면 오히려 이제 호주보다 빠를 수 있다. 호주가 주문을 해서 뭐 다시 또 어떻게 만드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네.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기사였어요. 여긴 자체 개발이에요? 네, 자체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브라질이 한 70년 정도 이 원자력 핵무기, 네. 원잠 이런 거를 가지려고 노력하던 나라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좀 웃기죠. 네. 브라질이 왜 핵무기를 가져야 될까요? 원자력 잠수함을 가져야 될까요? 보통은 뭐 미국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미국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예.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상대가 좀 위협이 있을 때 그렇죠. 그때 보통 많이 가져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그래도 쟤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면 안 되지 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위치를 생각해보면 특별히 위협된 나라가 없는 것 위협된 같은데. 나라가 없어요. 뭐 미국이 뭐 브라질을 뭐 이렇게 두들길 일도 별로 없을 거고 뭐 예전에야 옛날 거의 한 40년 전이야 이제 뭐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 뭐 약간 티격태격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뭐 그럴 시절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남미에 조용히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잘 살면 되는 그런 나라가 왜 이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 궁금해지는 거죠. 네네네. 특히나 이제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데 핵무기에 비해서 원자력 잠수함은 그래도 브라질이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예요? 자, 우리는 해안선이 8,000km나 돼. 뭐 크죠, 길기는. 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도 넓어. 네. 거기 밑에는 지하 자원도 많고 물고기도 많아. 그래서 이거를 다 좀 제대로 물 위, 물 밑을 다 해야 되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럴 수는 우리는 원자력 있겠네요. 잠수함이 필요해. 얼핏 들어보면 말이 되는데 네. 아니 뭐 물고기 지키자고 원자력 원자력 잠수함을 들이대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블루 아마존이라는 어떤 프로젝트 블루 아마존? 예, 그러니까 이제 바다도 아마존 같이 아마존 같이 거대하다. 우리가 지키겠다.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일단은 뭐 명분을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 거리가 굉장히 긴 원자력 잠수함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뭐 기존 잠수함 뭐 18척이 필요한데 원자력 잠수함이면은 뭐 한 4척이면 뭐 대충 된다. 이런 논리죠. 호주랑 똑같아요, 그거는. 네네네. 그래서 브라질이 일단 원자력 잠수함 있으려면 일단 그 기술이 있으려면 핵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핵 기술이라는 것들을 이제 가지려고 브라질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 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네.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를 이제 뭐 원자 폭탄을 만들겠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 네. 1930년대 남미는 그래도 의외로 발달한 나라였어요. 유럽에서 많이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교류도 빨랐고 네. 그다음 꽤 풍족한 뭐 꽤가 아니고 상당히 풍족한 나라였죠. 아르헨티나도 뭐 전 세계 4위 뭐 이렇게 예, 살았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브라질도 뭐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 유럽에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원자핵 뭐 네. 이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 발견 이런 걸 할 때 이제 브라질도 같이 이제 따라서 그래요? 네,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실용적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험적으로라도 그렇죠. 네. 이를 따라는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미국의 맨하튼 계획. 그걸 여기에도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티어 1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핵심 이제 그룹 안에까지 들어가고 아. 프랑스는 이제 티어 2라고 해서 좀 약간 바깥쪽에 있었으면 브라질은 뭐 했냐? 원료를 댔어요. 요게 핵무기를 만들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우라늄 같은 거. 우라늄이죠. 네. 우라늄을 브라질이 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이 우라늄을 제공해주면서 너희들 왜 이거 좀 뭐 하려는데 굳이 일일이 따져 묻지 않아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니까 이걸로 뭔가 그 책에서만 보던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 개발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네. 이거를 우리도 이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일찌감치합니다. 자원은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 거 가지고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 메이드 인 브라질은 아니지만 소스인 뭐 소스인 브라질 정도는 되지 않느냐. 소스 프롬 브라질.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47년이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막 유엔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유증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유엔의 당시에 유엔 원자력 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브라질이 이제 계획서를 하나 제출합니다. 원자력 발전 계획. 계획.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을 이렇게 우리가 육성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정신없던 와중에 브라질은 이제 평화롭게 2차 세계대전을 지나갔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뭔가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줬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미국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지금 계속 핵무장 하느라고 바쁘잖아. 그거 우리한테 우라늄 계속 지금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계속 줄게. 네. 대신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도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자원줄게 기술다오. 그렇죠. 네. 어디서 많이 보던 이제 그런 패턴인데 뭐 미국은 이거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무시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좀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중에 얘기해. 뭐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언제 밥이나 같이 먹자. 예,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브라질 내부에서 야 이걸 우리 혼자 할 수 있겠어? 라는 의견이 있고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해야지 라는 이제 의견이 이제 제안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라도 해봐야지라고 했던 그 대장이 알바로 알베르토 제독입니다. 알바로 알베르토 제독이죠. 네. 그러니까 해군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1947년에 이제 유엔에 브라질에 처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그 원자력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대표로 갔던 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독자적 개발에 대한 선두주자 정도 됐던 거고, 당시 이제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 나라가 이제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왔고, 이제 네. 유럽은 초토화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잘하면 된다. 음흠.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는 독자적인 이제 핵 개발에 대해서 되게 찬성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이 막 진행이 될 것 같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야 조용히 그냥 있어야 될 남미가 뭐 저렇게 자꾸 뭘 하겠다고 나서느냐. 좀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중미와 남미는 언제나 이제 뒷마당이죠. 그냥 조용히 별탈 없이 이렇게 있기만 있으면 되는지 뭔가 막 자기들끼리 너무 앞질러 가거나 튀어오르는 건, 특히나 이제 브라질 정도에 되는 덩치가 있는 이 나라들이 뭘 해보겠다 그러면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이제 네. 두트라 대통령한테 네.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새로 뭐 해보려고 한다며. 꼭 할 거야? 꼭 해야 되겠어? 꼭 해야 되겠어? 그렇게 되면 글쎄 뭐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미국이 당시 이제 두트라 대통령한테 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뭔가 새로운 거 하려는 것 같은데 글쎄 잘 될까? 약간 협박 좋은 것 같은데. 예. 네. 괜히 우리가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랬지. 좀 기다려 봐. 아. 혼자서 설치지 말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난감한 상태죠. 밑에서는 막 해야 된다고 그러고 미국은 뭐라고 그러고 눈치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름대로 타협을 했어요. 네. 뭐냐면 야 이거를 그냥 그 브라질 군이 막 하는 걸로 나가면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너무 막가파처럼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네. 통제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라고 그래가지고 국립연구평의회라는 것들을 이제 만듭니다. 네. 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서 감독하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원래 47년, 8년부터 막 추진하려던 거를 한 3년 정도 이제 미뤄서? 밀어놓은 거죠. 네. 뭐 이제 이 당이 이제 1950년대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진짜 일찍 시작하긴 했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막 한국 전쟁 겪어서 정신없던 와중에 네, 여기는 네.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이제 바르가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바르가스 대통령은 이제 자 미국이 이제 뭐라고 해도 이제 간다라는 의지를 이제 굳히고 52년에 더 이제 야심찬 계획을 세워요. 그냥 자 우리가 뭐 핵무기를 하나 만들겠다. 뭐 핵폭탄을 하나 어떻게 뭐 해보겠다. 원자력 발전 하나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원료가 있어. 네. 우라늄이라는. 그럼 여기서부터 이거를 통해서 전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재처리도 하고 네. 하는 모든 일련의 핵 주기를 다 완성하겠다라는 이제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 그럼 뭐가 필요하지? 사람이요. 사람이 있어? 별로 없네. 그럼 어떡하지? 다른 나라랑 같이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핵물리학자 이런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저 자식들이 기껏 눌러놨더니 또 움직이네.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나갑니다. 브라질이. 예. 예.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우리는 돈이 있어. 브라질이. 예, 우리는 돈이 있고 미국 아니어도 유럽에 많은 많은 나라에 굶주리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 많아. 우리랑 같이 하면 돼. 네. 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쭉 돌이켜 보니까 이제 소독한테는 그래 너희들한테는 원심 불리기를 우리가 살게.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천연 우라늄을 이제 가공하는 그 중간 단계인 이제 그 육불화 우라늄 이걸 만들 수 있는 네. 플랜트를 살게라는 식으로 해서 거래를 이제 딜을 하다가 1954년 8월에 이제 사망합니다. 누가요? 이 대통령이. 갑자기? 예. 아. 그래서 이제 이 바르가스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니까 네. 이제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 될 일인가? 왜 계속 이러지? 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가 마침 미국에서 이제 평화를 위한 이제 원자력이라는 아톰 포 피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1950년대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핵무기뿐만 아니고 네. 이 핵이라는 거를 평화적으로 쓸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원자력 발전도 할 수 있고 이 핵무기를 지하에서 터뜨려 가지고 거대한 지하 창고 또는 토목 공사를 하는데 쓸 수도 있다. 핵무기를? 예, 핵무기를. 그래서 실제로 60년대까지는 여러 번 이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우리에다 지하에다가 거대한 석유 저장고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거기를 그러면 비우려면 일일이 하나씩 다 파야 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폭탄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한 방 빵 터뜨리면은 거기다 뜨겁게 녹아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공간은 나오는 거죠.
와, 그러면 안 돼.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운하를 건설하겠다. 네. 이거 뭐 한 대여섯 발 터뜨리면 아니 뭐 그렇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1950년대는 환경오염 이런 생각은 안 했구나. 아직 핵무기의 위력만 알았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방사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큐멘터리 채널에도 보면 네. 저 멀리에 이제 핵폭탄을 하나 빵 터뜨리면 보이는 데서 이렇게 버섯구름이 막 피어올라요. 네. 그러면 이제 자 출발 그러면은 이제 군인들이 탱크 뭐 보병 쭉 갑니다 보면은. 그 낙진 막 떨어질 때를.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 때는 당연히 핵무기를 쓰는 거고 그럴 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죽는 건 알았는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네. 이게 괜찮을지를 알아보자라고 실험을 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초 처음서부터 이 핵무장이나 여러 가지 핵 개발을 주도하던 이제 알베르토 이 네. 제독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같이 해보자라는 식으로 가고 1956년에 이제 되면 브라질 의회가 야 추진한다고 했던 지가 벌써 몇 년,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냐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채택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야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국가가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원자력 개발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막 진행이 돼.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하고 있고 과학기술 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끌어모아. 그래가지고 국가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라는 걸 대통령 밑에다 둔다. 여기서 모든 거를 다 관리한다.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꾸 일을 빨리 하려고 해외에서 이 핵무기를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여와서 네.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껍데기만 들여오는 거지. 국내 조달 우라늄으로 한다. 라는 목표를 명확히 세웁니다. 보면은. 네. 그 컨트롤 타워 세우고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원칙을 세우는 거죠. 네, 우리 걸로 좀 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1957년쯤 되면은 이제 네. 미국이 여러 나라에 공급해주기 시작하는 연구용 원자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미국은 이제 연구용 원자로니까 네. 이거는 이제 뭐 발전을 한다든지 무슨 핵무장을 할 만큼의 대량의 뭔가를 할 수는 없고 말 그대로 이제 핵분열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동위원소 네. 우리 병원에 암 치료할 때 방사선 네네네네네. 치료할 때 쓰는 동위원소 이런 걸 생산하는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나라에 이제 줍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59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사가 공급하는 이제 트리기 마크 3라는 조그마한 연구용 원자로가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62년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원자로에 불을 붙인 지 이제 내년이면은 벌써 이제 60년이 되는 나라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우리는 당연히 풀세트로 받았죠. 다 주면 그대로 이제 완제품을 받았는데 브라질은 그렇게 줄 필요는 없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래 그러면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알려줄게 라고 해가지고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브라질 기업이 전체의 한 93% 정도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뭐 굉장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네. 나름대로 이제 차곡차곡 기술을 쌓아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제 우리도 곧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네.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잘하는 게 식량이나 각종 자원들을 팔아먹는 나라지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그맣게는 만들었는데 막상 크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기반이 너무 약하다. 이게 그냥 이것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이 요 와중에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어나고 이제 군사 정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면서 당시 이제 그 집권한 이제 코스타의 실바라는 이제 대통령은 네. 자 우리가 상황했을 때 옛날처럼 이상적으로 모든 거를 다 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떡할지 좀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는데 네. 당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이제 핵 비확산 NPT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브라질은 이제 핵 비확산 네. 이제 NPT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 개발을 할 거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주지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도 마. 라는 입장을 이제 확실하게 표명을 합니다. 보면. 특별히 니네가 도와줄 것도 없지만. 예. 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지금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사실 최급선무인데 네. 그러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하니까 일단 핵무기는 잠시 좀 뒤로 제껴놓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부터 먼저 해보자. 네. 근데 이거 우리가 언제 하겠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사오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사오면서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네. 원자력 발전을 하는 나라, 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었죠. 그래서 1970년대쯤 되면은 이제 브라질하고 미국 관계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런 회사에 가서 예. 계약을 체결을 해요. 네. 그다음에 미국 원자력위원회 이제 NRC라고 하는 위원회 가서도 우리가 이제 할 텐데 여러 가지를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그렇게 우리 완제품을 사가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뭐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 아그라라는 그 이름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이제 사옵니다. 네, 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제 건설을 시작을 해가지고 84년에 이제 가동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이제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섰는데 비해서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좀 늦어서 84년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어쨌거나 이거는 70년대부터 이제 계획을 쭉 추진하던 와중에 70년대 초반에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죠. 네. 예, 오일 쇼크가 발생하니까 브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땅 이렇게 넓은데 어딘가 석유가 있을 거야. 빨리 찾아. 라고 해서 여기저기 이제 석유를 열심히 찾는 거와 더불어서 네. 야, 이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전력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 그러면 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지? 원자력이요. 네. 그래서 1974년에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이제 국영 전력 회사가 이제 계획안을 세웁니다. 1990년까지 12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냥 원자력 발전소 12개를 다 사와서 하면은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여기 중에서 이제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그 연료 재처리 등의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플루토늄도 생산해야 된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전력회사 자체의 어떤 이야기였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군대의 이야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브라질은 이제 이때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또 욕심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려니까 누가 해야 될 거냐? 또 회사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국영 기업인 누클레브라스라는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는 이제 다 브라스로 가는군요. 그렇죠. 페트로브라스면 석유 회사, 네. 누클레브라스면 이제 원자력 회사. 원자력 발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 이제 원자력 발전소 12개 이제 짓습니다. 네, 네. 여러 나라들 이제 저희한테 와서 자 좋은 조건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미국은 첫 번째 미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 말이 좀 이상하잖아.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라늄 농축하고 재처리하고 플루토늄 생산하겠다. 야 이거 좀 막 나가는데? 우리 못 하겠어. 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가세요. 그러면 우리 다른 나라랑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1975년 6월에 이제 소독이랑 이제 협정을 체결합니다. 소독이 그때는 좀 원자력 기술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있었죠. 당연히 이제 다 있었죠. 네. 있으니까 이제 소독이랑 협상을 해서 체결을 하고 그래서 최종 타결책이 뭐냐면은 자 8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한다. 브라질에. 네. 그 다음에 소독이 알고 있는 이제 일관된 기술, 원자력을 우라늄을 캐서 농축을 해서 연료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집어넣어서 가동을 한 다음에 빼서 재처리하고 네. 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 해결료 주기를 이제 다 브라질로 이전해 주겠다. 단 그냥 너희들이 막 할 수는 없고 IAEA가 이제 좀 옆에서 들여다보는 조건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소독도 이제 미국 눈치를 좀 본 거죠 보면은. 미국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IAEA를 이제 그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네네.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괘씸한 거죠. 그렇겠죠. 특히 이제 미국은 1974년 이제 네. 인도가 핵실험을 한 이후에 야 이걸 다 하네. 되게 예민해졌구나. 예민해진 거죠. 네. 예전에는 이건 뭐 알려줘도 못할 거야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인도가 하니까 네. 그럼 브라질은 충분히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독한테 야 너 정말 그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이제 막 강력하게 압박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니 브라질이랑 사이 괜찮으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저희한테 이러세요? 소독이 그러니까 야 저기가 지금 군사정권 집권해가지고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임마. 하는 상황을 보니까 옆에 아르헨티나랑 티격태격 하는데 그러다가 정말 날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그러니까 소독이 이제 입장을 조금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원심 분리기 말고 이 우라늄을 이제 뽑아내는 이제 원심 분리기를 이제 제일 정통적인 방식인데 네. 그거 말고 우리가 더 좋은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 제트 노즐이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로 줄게. 그 브라질은 아니 그러지 말고 검증된 기술을 하던 거 해. 그게 좋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더 좋아. 우리 이거 줄게.
네. 라고 그래서 이걸로 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래요. 뭐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원심 분리기에다가 뭘 돌리려고 그러면 그 전에 육불화 우라늄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육불화 우라늄. 예, 그 플로우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불소죠. 불소랑 섞은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기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네. 이 공장은 지어 주실 거죠? 그랬더니 야 계약서 봐봐. 이건 없잖아. 우리가 전체 프로세스를 해준다고 그랬지 이 공장을 딱 찍어서 준다고 말 안 했어. 너희들 지난 20년 동안 한다고 뭐 했다며. 이 정도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거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프로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그 육불화 우라늄이 뭐냐 네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땅에서 우라늄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우라늄 꽤 많습니다. 광석 형태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대전, 옥천, 뭐 금산 이런 쪽에 이제 천연 우라늄들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대보면 바늘이 이렇게 튀어요. 네, 천연 우라늄이 매장이 돼 있어. 방사능 위에. 그렇죠. 네. 가이오 개수기 같은 걸로 해보면. 네. 근데 인체에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사는 건데. 그래서 우라늄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땅에서 캐야 됩니다. 네. 당연히 캐야겠죠. 캐야 되는데 0.1% 정도 돌멩이 안에 우라늄 원강이 0.1% 정도 있으면 캘만해요? 예, 캘만하다. 0.1%? 예. 와, 그래요? 네. 나머지 99.9%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광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보면. 아, 그래요? 예, 우리가 금, 은 뭐 다 그래요. 산더미만큼 이렇게 캐고 나면 네. 한 요만큼 나와요. 아, 그 정도예요, 원래? 예, 광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이 보이는 건 정말 희귀한 사례고요. 예. 그래서 이제 0.1%. 그럼 네. 우리나라는 얼마냐? 한 0.01에서 0.03 정도. 예,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좀 낮은 상태죠. 네네네. 그럼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제 깹니다. 돌멩이를 깨고 잘게 부수는 거죠. 네. 부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황산을 비롯한 각종 이제 약품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노란색 가루 형태로 우라늄이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옐로우 케이크라고 그래요. 이 옐로우 케이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핵 연료를 만들 수 있는 첫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핵 연료 안에 보면은 이제 옐로우 케이크 안에 보면은 우라늄 238이라는 요소하고 우라늄 235라는 요소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근데 238이 훨씬 많아요. 한 그 99%, 99.몇%의 전부가 이제 우라늄 238이에요. 네. 근데 우라늄 238은 이 핵 분열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불을 딱 붙이면 타는 듯 하다가 피시시 꺼지는. 그 0.1%의 상당수가 0.715%만 있는 우라늄 235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0.1%를 가공을 해서 우라늄을 요만큼 만들어놨는데 네, 그걸 다시 100으로 그거를 다시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0.7% 정도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이제 우라늄 235라는 거죠. 그럼 0.001 뭐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렇죠. 전체로 보면은 정말 극미량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거를 그 고체 상태로는 어떻게 분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기체화를 시켜요. 그래서 불소를 섞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육불화 우라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체 상태가 됩니다. 우라늄 235, 238이 섞여 있는. 네. 그러면 이거를 놓고 이제 고속 원심 분리기에다 돌려요. 원심 분리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원심 분리기로 막 돌리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놈은 밖으로 튀고, 가벼운 놈은 가만히 안쪽에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 번 해가지고는 별로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은 수백 개, 수천 개를 쌓아놓고 계속 돌려요? 1번서부터 1000번까지 번호를 붙인 다음에 계속 연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제일 바깥에 있는 놈은 치우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놈 모아 이쪽으로 보내서 또 돌리고, 그러면 또 치우고, 그러면 조금씩 쌓여요. 이상호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핵분열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농축 이제 우라늄을 만드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농축 우라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심 분리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인데 이 정도, 그러니까 우라늄을 분리하기 위한 원심 분리기는 특히나 이제 빠른 아주 초고속 원심 분리기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되는 이제 모터, 재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IAEA나 이제 여러 이제 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한 걸 모아서 막대기로 만든 게 연료봉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힘든 거죠. 엄청난 거 하나 이렇게 모은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농축률이 한 2%에서 5%, 보통 5% 미만이 우리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싫으면 이제 그 중수로 천연 우라늄 쓰는 걸로 하면 돼요. 아, 그런 방법도 있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폐기물도 왕창 많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그
연료봉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게 이제 펠릿이라는 것들을 쫙 모아놓은 건데 네. 펠릿 하나가 지름 8mm에 이제 높이는 한 1cm 정도 됩니다. 아, 되게 작네요. 예, 그거 하나면 네. 보통 이제 1600 그 킬로와트 아워 정도 나오는데 네. 이 정도면은 이제 한 가구가 4인 가구가 한 8달 정도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와요. 아, 그 1cm도 안 되는 그 조만한 거에.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아, 발전이 이제 대단하다, 밀도가 진짜. 높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네네네. 무슨 원심 분리기다, 뭐 그다음 농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정인 거죠 보면. 네네네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브라질하고 소독하고 네. 해가지고 짝짝꿍해서 사업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브라질 군부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아니 저게 원심 분리기가 아닌 저 소독에서 지금 연구 있는 걸 갖고 온다는 것도 좀 말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저 지금 뭐 플랜트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는 것 같고 저걸 전력회사에다 맡겨놔가지고 되겠나 저거? 되겠나 저거 우리가 이거 왜 하는 거지? 결국은 우리 저기 뭐야 핵무장 하려는 거잖아.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브라질 군부가 이때서부터 자 우리는 발전 말고 우리 원자력 잠수함 가지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는 네. 우리가 따로 할게요. 군부가? 예,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이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으로 보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 네. 그때는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어요. 이런 연구 활동에 대해서 특히나 네네네. 다른 나라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 하겠다면 아니 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게 이제 국제사회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네. 이제 뭐 원자로 개발, 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 이런 거에 나섭니다. 그래서 1979년에 이제 브라질 해군은 이제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플랜트 개발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보면. 79년에. 79년에. 그럼 한 40년 넘었네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초반에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원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리는 다 알아요. 嗯 미국이 1940년대 만들었던 거니까 네.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어려울 따름이죠. 그래서 1980년대 초반쯤 돼서 이제 브라질의 상파울루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제 이거를 6브라 우라늄으로 만들고 네. 농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네. 일단 작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네네네. 만들면 0.1g이라도 만들면 아 이거 1000배 만배 한 번 되는 거잖아 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이런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우라늄을 농축시키는 이제 이 기술을 한번 개발한 적이 있어요. 레이저? 레이저로. 레이저를 이렇게 각각 다른 파장으로 이렇게 쏘면 네. 이제 레이저가 이렇게 기체화되면서 그 기체화되는 것들을 이제 따로 분리를 또 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런 원심 분리기 돌린다 그러면은 축구장 몇 개만한 넓이, 막대한 전력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네. 레이저로 하면은 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스튜디오 네. 공간 정도 안에서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0.2g인가를 농축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드러난 거죠. 뭐가 드러나? 이게 우리가 농축을 했다는 우라늄 농축을 했다는 게. 네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보면은.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0.2g짜리 어디 갔냐? 네. 아니 뭐 우리 실험해보고 버렸어요. 네. 어디로 그래서 난지도로 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난지도에서 열심히 찾는 이제. 아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핵 개발이 이제 거의 코앞에 왔다. 네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브라질의 당시의 경제 사정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아 80년대. 예. 네. 80년대 초반은 뭐 2차 오일 쇼크가 겹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안 좋았고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막대한 부채, 뭐 국가 부도 이런 네. 상황에 이제 직면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위기도 막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디 잘해보셔.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라고 하니까 브라질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 이거 더 끌고 가면 정말 우리 정권이 이제 절단 나는 일이 벌어지겠다. 이거 어차피 우리 기술 알잖아. 너 머릿속에 있지? 아 예. 잠시만 좀 이따 하자. 라고 한 거죠 보면은. 잠시 덮어놔요? 예. 잠시 덮어놓는데 이제 해군이 추진하던 사업만 덮어놓은 게 아니고 네. 옆에서 계속 소독이랑 같이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는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뭐 돈이 있어야 하죠. 네.
돈이 없으니까 1980년대 이것도 다 덮어놓습니다. 전면 중단.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브라질의 이제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는 2000년이 돼서야 이제 완공이 됩니다. 아 그렇게 오래? 네, 그러니까 공사장 이제 문 닫아놓고 있다가 경제 사정이 좀 좋아진 이제 90년대 중반서부터 네네네네.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네. 2000년대 완공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3호기 같은 경우도 1984년에 착공만 했다가 바로 중단한 다음에 아이고. 2015년이 돼서도 아직 공사를 못 끝냈어요 보면은. 3호기가? 예. 그러니까 되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려요 이제 보면은.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이 이제 군정에서 이제 민간 정부로 이제 넘어오면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적폐 청산,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비밀스러웠던 정보에 대한 공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7년에 이제 우리가 옛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더라고요. 네네. 라고 전 세계에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글쩍글쩍. 그럼 그 기술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프로그램은 다 해체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 어디 안 가니까.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1989년에 자, 우리 어차피 그래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 계속 짓고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자력 잠수함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라늄 235를 20%까지만 농축을 할게요. 20% 농축한 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20% 농축을 하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네. 너무 농도가 높죠. 네. 그렇다고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보통 한 95%, 97%까지 돼야 되니까 좀 애매한 존재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잠수함 원자로에 집어넣기는 괜찮은 농도예요. 관리도 네네. 비교적 편하고. 예. 그러니까 나름 평화적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핵무장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핵무기 개발이 아니고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1988년에 이제 브라질 의회가 야 자꾸 이런 원자력 뭐 핵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자꾸 우리 꼴 보기 싫은 군인들 자꾸 또 나오는 것 같아. 모든 핵 개발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수행해야 돼라고 아예 헌법에다 박아 넣어버립니다. 헌법에? 예. 그럼 핵무기는 안 만들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네. 지긋지긋하다. 또 군인들 나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옆 나라에 있던 아르헨티나와 1990년에 이제 상호 이제 핵시설 개방, 핵 협력 이런 걸 약속을 하면서 이제 비밀 뭐 실험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폐쇄를 합니다. 무기로는 안 만들겠다. 네네. 그래서 1990년에 공개를 하고 보니까 네. 야 얘네들이 정말 핵실험하려고 몰래 핵실험장도 만들어 놓고 있었네 라는 것까지 이제 알게 졌던 거죠. 나라가 원체 큰 나라니까 네네네. 뭐 어디다 만들어 놓으면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랑은 다르죠. 예. 네. 그래서 1991년에 이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이제 양국 이제 협정을 맺어요. 자, 우리 IAEA도 같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서로가 이제 핵 무기 핵폭탄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들여다보자. 네. 너도 안 만들고 나도 안 만들어야 서로가 안 만드는 거 아니냐. IAEA가 심판 봐라. 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잠수함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가 계속 해왔고 우리가 거기다가 핵무장을 실지는 않을 테니까 네. 이거는 내버려 두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뭐 우리도 정신없으니까 그러지 뭐 라고 하니까 IAEA가 우물쭈물하면서 뭐 그거 우리 원칙이랑 좀 다른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브라질은 이 잠수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네. 별로 규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협상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해오려는 기득권들이 있고 네. 뭐 우기고 상대방을 설득할 논리나 힘이 있으면 예외를 이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원유 가격이 세지고 네.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그 시절이 있을 때 브라질이 이제 경제 성장이 막 올라가죠. 브릭스 막 이야기 나오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2004년쯤 돼가지고 거꾸로 자 해군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지고 이제 발전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건설의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고 브라질 해군도 이제 드디어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본격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00년대 중반쯤부터. 네네네. 그래서 2011년 7월쯤 되면은 네.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참석한 하에서 자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조선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문을 여는 행사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네. 되게 이제 브라질 핵 개발이라는 게 뭔가 스텝이 좀 많이 꼬이고 우여곡절은 많았는데 네. 그래도 한 70년 가까이 진짜 오래됐네요. 예, 끌고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좀 딱하다. 그러네. 좀 전후자 쪽입니다. 좀 딱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죠 보면은. 그래서 브라질의 지금 이제 핵 개발 같은 경우는 핵폭탄은 현재 이제 개발 안 하는 안 걸로 하고. 예, 돼 있고 민간용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 잠수함. 예.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한 대로 오히려 이제 호주보다 네. 브라질이 더 먼저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자력 잠수함만큼은. 예. 근데 뭐 원자력 잠수함 정도 허용하는 거는 뭐 브라질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그렇죠. 괜찮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항상 목표가 뭐냐면은 네. 그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달라. 우리는 남미의 대표다. 아, 그럼 뭐 명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미를 대표하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 가져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걸 가진다에 대해서 옆에 어떤 나라가 막 쌍심지를 돋구면서 안 돼. 막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 나설 만한 나라도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평온하게 이제 가는데 이제 속도가 잘 안 날 따름이죠. 그러네요. 뭐 제가 브라질이라도 상임이사국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이제 되게 이제 원망하는 거죠. 아직은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여튼 브라질의 원자력 발전 혹은 뭐 핵무기, 원자력 잠수함 개발 어마어마한 노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브라질의 원자력 잠수함 얘기는 이걸로 혹시 끝납니까? 잠수함 이야기는 또 좀 있습니다. 아, 좀 있습니까? 예. 어쩌다 보니 이제 세계 원자력 잠수함 무슨 순회 공연처럼 되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브라질의 원자력 잠수함 이 개발 히스토리를 또 한번 우리 박사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